사람을 죽였는데 질문 있냐? 라는 너무나 수상한 제목의 쓰레를 세운 일. 죄를 졌다는 일이 말하는 경악스러운 내용에 이 쓰레는 투채널 역사에 남을 정도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질문 있냐? 처음부터 신뢰가 되는 질문을 했다간 다음번은 네 차례니까 라며 쓰레 주민들을 위협해가며 자기 스펙을 소개하는 대찬 일. 음식점을 경영하는 일은 현재 41세 남성으로 애 많은 경찰하는 것. 그러나 쓰레 주민들에게 중요했던 건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 라는 흥미진진한 제목이었죠. 인간의 양심이 태부족인 쓰레 주민들은 자세히 알려주라 며 낚인 물고기처럼 퍼덕댔던 겁니다. 그렇게 일은 바로 낚여 올라온 주민들의 질문 공세에 대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선 살인 방법은 식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어떤 사건인지는 답할 수 없다는 것. 애도 없고 결혼도 하진 않았지만 친구들과 여친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냐? 라는 쓰레 주민들에게서의 질문에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성하겠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라며 현재는 출소한 지 4년이 지났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서 교도소 생활이 궁금한 주민이나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살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신형이어야 해 하고 떠드는 주민도 나타납니다. 그 말들에 대해 일은 교도소 생활은 지루했다고 답하죠. 더해서 살인이 종신형이라면 내가 죽이지 않고 끝났을 텐데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러더니 일은 살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일은 어린 시절 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은행원이었던 아버지가 홀로 키워줬다고 합니다. 당시는 거품경제 전성기였던 것도 있어 은행원이야말로 초인류의 직업이었습니다만, 아버지는 우쭐대지 않고 성실하게 밤늦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품경제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에 있었던 호황의 통칭으로 국부가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86년 이후로 끝없이 떨어지며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낳게 되죠. 그렇게 아버지는 쉬는 일 없이 일에 계속 매진하여 지점장까지 승진합니다. 당시의 은행들은 돈을 아무에게나 마구 융자해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후경기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 아버지와 일의 운명을 바꿔버렸다고 하네요. 그 남자의 이름을 가칭 A로 부르기로 하고, 당시 A의 나이는 43세. 일은 나중에 내가 죽인 사람이 되지만 말야 라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 A는 가게를 낸다는 명목으로 억 단위의 융자를 부탁합니다만 아버지는 자산도 없는 일반인에게 억 단위의 융자는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A는 기가 꺾이지 않고 몇 번이고 은행을 방문해 융자를 끈질기게 부탁. 이러한 상태가 반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참, 융자와 대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려야겠네요. 융자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출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계속 은행을 찾아오는 A에 대한 걸 부지점장과 본점에도 상담했는데요. 알맞은 답변은 얻지 못한 채 최종적인 판단을 지점장인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엄청나게 침울한 표정으로 융자를 신청하러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물었더니 투병 중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거죠. 부부의 꿈이었던 음식점을 어떻게든 해서라도 개업하고 싶다고 A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버지도 젊었을 때 병으로 아내를 잃었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A를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있어 1억 3천만 엔 정도를 융자해주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A는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네요. 여기까지의 글에 어느 스레 주민의 개똥 같은 스레네, 해산, 또는 이를 향해 바카야로 그만 해산 등의 파장 분위기를 던집니다만 어느 진득한 주민이 나타나서는 잠자코 좀 들어보자며 이 더러운 성질만 남은 스레 주민들을 달랬죠.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다가 그 후로도 A는 자기 가게에서 아버지를 접대하기도 하면서 추가 융자를 계속 졸라댑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그 이상의 융자는 위험하다 판단,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A는 자기가 들어있는 생명보험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보험은 A가 죽게 되면 1억엔 정도가 들어온다는 내용이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이 무렵에 A는 확실하게 융자금을 갚아나가고 있어서 아버지도 융자를 허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무래도 3년 정도는 성실하게 계속 갚아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A의 가게는 순조롭게 번성해갔지만요. 유감스럽게도 거품 경제의 종말과 함께 A의 가게도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1억엔 이상이나 되는 빚만이 남게 됩니다. 2억 1천만엔의 융자 중 갚은 건 3년 동안 7천만엔 정도. 담보로 잡았던 집을 팔아도 턱도 없습니다. 거품 경제가 무너진과 동시에 은행은 돈을 회수할 수가 없게 되니 본점에서 매일같이 회수 명령이 내려왔고 아버지도 A에게서 돈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거 A에게 융자를 꽂아줬던 것도 있어 엄청난 책임을 느꼈다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A에게서 융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는데도 너무 몰아붙이면 극단적 선택까지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양자 모두 아내를 잃었다는 공통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일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는 융자금 반환을 위해 수중에 있는 돈으로 보험회사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입담이 좋았던 것도 있어 영업도 순조로이 잘 되고 있었는데요. 빌린 액수가 너무 크니 아무리 벌어도 갚기에는 터무니없었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아버지에게도 생명보험에 들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A의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하며 보험 계약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 후 사건은 일어납니다. 실은 아버지는 유서를 작성해놨는데 그 유서에는 자신이 융자한 금액은 책임 가지고 자신이 회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걸 못한다면 자기가 죽었을 때 받은 보험금으로 메꾸겠다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유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의사대로 작성한 것으로 되었는데요. 이른 A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렇게 유도한 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답니다. 그 무렵 A와 아버지는 개인적으로도 만나게 되어 친구로서 친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던 날 아침. 그날은 일요일로 아버지가 아침 일찍 A와 외출한다는 걸 전날 밤에 알려줬다는 일. 행선지는 듣지 못했어도 A와 같이 간다는 것만은 알리고 돌아오면 같이 초밥 먹으러 가자고 했던 걸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은 초밥을 너무 좋아해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날 아버지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아 일은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기로 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A가 아버지를 유인해 죽였다는 의혹에 증거는 없냐? 라고 묻는 스레 주민에게 일은 증거는 없어. 있었다면 재판에서 이겼을 테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 후 할아버지가 회사에 연락을 넣었는데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같이 만나 어딘가로 갔던 A도 함께 아버지를 찾아 나서 주었지만 아버지의 행방은 묘연한 채로 실종 신고를 냈다는 일. 그리고 실종해서 2주가 지났을 쯤 산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차 대시보드에서는 유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되고 맙니다.
일은 A와 아버지가 만난다는 걸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몇 번이나 둘이 만났다는 걸 말했습니다만 일이 아직 어렸고 A가 아버지와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 또한 A에게 알리바이가 있었다는 것으로 일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되어 보험금은 수취인인 할아버지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스레 주민 중에서는 증거도 없는데 애를 죽여버린 거임? 하며 비웃는 놈이나 이를 중2병에 걸린 놈이라며 약 올리는 놈들의 목소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듣기 싫은 놈들은 수레를 열지 마! 라며 리더격의 주민이 그 자리를 안정시킵니다. 그런 주민놈들의 희롱을 들은 척 만 척 일은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보험금은 전액 할아버지에게 지급되었으나 유서에는 A씨의 상황이 좋지 않다면 보험금의 반을 A씨에게 빌려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어서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A에게 반을 빌려주고 맙니다. A는 그 보험금으로 빚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묘소에 찾아가는 일도 없었고 일주기에조차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A를 보고 A가 아버지에게 사기를 친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고 일도 아버지를 죽인 게 A는 아닐까 계속해서 의심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일주기에도 오지 않은 A를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하다못해 불단해서 합장이라도 하러 오라 부탁. 이윽고 A는 일과 할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A는 아이였던 일이 봤을 때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고급차를 타고 나타났고 할아버지와 집안에서 어른들끼리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지루해진 일은 밖으로 나가 A의 차를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일이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볼펜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항상 양복 주머니에 그 볼펜을 꽂고 아주 소중히 했던 걸 일은 어린 나이에도 느끼고 있었죠. 그런 추억이 있는 펜에는 일이 좋아하던 별 마크가 새겨져 있었는데 A의 차 안에 있던 펜에도 같은 마크가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A와 아버지가 나갔던 그 일요일에도 볼펜을 넣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는 아버지. 때문에 A가 아버지와 만나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일은 추측했던 겁니다. 증거가 되는 볼펜의 등장에 텐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증거가 나왔구먼 하며 관서 사투리로 말하는 놈. 그리고 이렇게 척척 맞아떨어지는 전개에 드라마 쓰냐? 라며 얼척없다는 놈. 볼펜이 모든 걸 말해준다니? 대단하다 옹 하며 나옹이처럼 기뻐하는 스레 주민 등등. 하여간 여기는 대체 어떤 복마전일까요? 별놈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은 볼펜을 본 순간 무시무시한 분노를 품었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의 펜을 A가 가지고 있는 건가? 게다가 그 펜을 함부로 다뤘던 듯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일은 한층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게 냉정을 잃은 일은 할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A를 향해 차에 있는 펜을 왜 아저씨가 가지고 있죠? 그건 내가 아빠에게 선물해준 펜이니까 돌려줘요. 강하게 추궁합니다. 그때 A는 그건 내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일이 추궁했을 때 A의 놀란 표정과 도망치듯 돌아갔던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역시 그 볼펜은 아버지 것이다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일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A를 추궁하고 도망치듯 돌아간 후 A는 틀림없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일은 머릿속으로 사건에 대한 추리를 해나갑니다. 우선 그날 일요일 A와 아버지가 만난 건 틀림없다. 그 후 A가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었고 보험금을 속여서 갈취한 건 아닐까 라는 게 일의 추리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일은 미성년자로 경찰에서도 상대해주지 않았죠. 그런데도 일은 반드시 A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며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어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돈도 빌릴 수가 있게 되어 이윽고 A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복수에
가슴이 쿵쾅대기 시작하는 스레 주민들. 복수! 상세히! 어떻게 복수했는지 기대되잖아. 걔 중에는 펜은 쓰기 편한 건 오랬어. 그게 어째서인지 내가 산 펜이 아니고 주운 펜이 그렇더라고. 라는 놈이 나타나더니 뭔 말인지 알겠어. 경품으로 받은 볼펜 같은 거 말이야. 라는 볼펜 평론가 놈들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이야기는 일의 복수극으로 돌아갑니다. 일이 우선 생각해낸 것은 전화번호부에서 A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를 찾을 수가 없어 절망하는 일. 그런데도 A를 향한 복수의 일념 안에서 계속 일을 하며 평범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 일에게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차를 사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된 게 계기였습니다. 운전 중 문득 전신주에 붙어있던 탐정사무소 광고를 보고 탐정에게 A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했던 거죠. 그리고 탐정의 힘을 빌려 이윽고 A가 사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 당시 A는 규슈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은 관동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일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바로 규슈로 향해 가서 A의 집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 빌리는 철저함에 더 가서는 잠복까지 시작. A가 극히 평범한 단층집에 살고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잠복한 지 5일 뒤 A의 모습을 목격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날은 말을 걸지 않았고 그 후로도 A를 한동안 계속 감시했죠. 스레 안에서는 이를 스토커라고 부르는 놈. 애 태우지 말고 빨리 몰아붙여! 라면서 이런 전기에 참지 못하는 놈 등이 또 나타나 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일은 잠복 결과를 보고해 나갑니다. 우선 A는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끔 찻집이나 빠찡코에 다니고 있다는 것. 또한 애는 없고 마누라만 직장에 다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일은 A가 빠찡코에서 돌아오는 밤을 기다려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 작전이란 건 일부러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A의 차가 신호대기 중 일이 뒤에서 차를 살짝 박았더니 A가 화가 나서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은 가볍게 사과, 보험에 들지 않았다며 합의를 바란다고 교섭합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억지를 부리던 A도 일이 돈을 보여주자 알겠다면서 사고 증명을 위해 경찰에 가는 것으로 되어 일의 차로 가까운 파출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A를 차에 태운 일은 그대로 A를 망치로 때려 납치하는 것에 성공하죠. 갑작스런 망치 납치라는 일의 흉악함에 경악하는 스레 주민들. 끝났어. 망치로 납치라니. 개 중에는 꼴 좋다며 지금부터 시작되는 폭력적 전개에 들끓는 삼시세끼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더 좋은 쓰레놈들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를 납치한 일은 인적 없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를 대가리에서 피를 흘리며 전의를 상실한 상태의 A에게 설명합니다. 땡땡씨의 아들이라고 일이 말을 꺼내자 미안, 면모가 없네 라며 계속 사죄하기 시작하는 A에게 일은 사고를 일으킨 건 나고 피해자는 넌데 왜 사과하는 거야? 그때 왜 네 차에 우리 아버지에게 선물했을 그 볼펜이 있었던 거지? 추궁하는 일. 하지만 A는 입을 닫고 대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난 일은 들고 있던 식칼로 A의 오른팔을 있는 힘껏 한번 담급니다. 그러자 A가 갑자기 울기 시작.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어요. 제 탓에 땡땡씨가 죽었습니다. 라며 자백을 시작했던 겁니다. 또한 죽은 게 아니고 네가 죽였겠지. 일이 더 밀어붙이니 네 하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조아리는 A. 일은 그 뒤로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역시 A가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원한이 폭발해버려 깨달았을 때는 A를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은 계속해서 A를 때리고 결국에는 목을 졸라 살해. 식칼로 찌른 건 오른팔 한 군데로 사인은 목을 조른 것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그 후 일은 체포되고 실형을 받게 됩니다.
당했다면 돌려줘라. 일은 이 말을 품고 지금까지 홀로 강하게 살아왔다며 A를 죽인 것에는 쥐똥만큼의 반성도 없고 아버지의 복수를 맞춰 개운해졌다. 아버지는 화낼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다. 라는 자기의 마음을 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친 일은 몇 명의 여자들과 교제를 발전시켰으나 여자 쪽 부모가 반대하거나 A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연락을 끊는 여자도 있었다고 말하며 일하는 중이라 다시 오겠다 전한 뒤 일단 스레를 뒤로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스레 주민들의 살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펼쳐집니다. 우선 살인은 절대악이라는 정통파 주민, 이 스레를 보고 배울 건 배우자며 교훈을 얻은 주민도 있었죠. 하지만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을 이용 죽일 때 즐거웠어? 그게 신경 쓰인다. 즐겁다면 죽여도 좋아. 하는 미친 사이코놈들. 복수는 시켜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라는 혓바닥 장애놈들까지 모이고 있었죠. 여기서 출근 전인 일이 스레로 귀환. 일은 이 스레를 세운 이유에 대해 자기 같은 인간도 있다는 것을 전하고 사람을 죽이면 바로 사형이라는 사람들도 여러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자신이 그걸 알면서도 죽였다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죽인 것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고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전제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현재의 심정을 밝혔던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 죽였다는 사실을 정당화하는 건가? 라고 물어오는 스레 주민. 업무를 마치고 이윽고 집에 온 일은 그 질문에 대답해 나가죠.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선 정당화하진 않는다. 지금부터도 사람을 죽였다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갈 것이다. 대답. 또한 재판에서 A 마누라의 증언에 의해 A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던 사실이 밝혀졌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A의 사생활에서의 악행이 밝혀지면서 일이 봤을 때 그 마누라는 A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마누라의 편지에는 젊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어쩌면 당신이 구해준 걸지도 모른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주민이 만약 다시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죽인다면 그 범인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가정을 던집니다. 그 말에 대해 일은 이쪽에 잘못이 없는데 살해당했다라면 똑같이 할 것이다. 거기에 울면서 잠들 그런 인간은 아니니까. 라는 냉철한 답변을 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 탓에 가족을 잃고 그걸 말해도 경찰은 귀 기울여주지 않는 억울한 마음은 가족을 죽인 놈에게만 풀 수 있어. 나도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지만 지금도 그 의사를 죽여버리고 싶어. 하며 자기와 일을 동일시하는 스레 주민과 일의 경험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든 뜻깊은 스레다. 라는 놈. 그리고 끝까지 다 읽은 주민에게서는 감동했다는 둥. 스레 안에서는 여러 감정이 얽히며 일이 샤워하러 간 동안 답글이 1000에 도달. 한 남자의 장렬한 인생을 푼 이 스레는 끝을 맺게 된 겁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댓글에 써서 꼭 알려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